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큰 불행 때문이 아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람을 피워서도 아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 말, 그 말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특히 55을 넘긴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가르치고 바로잡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라고 배워왔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은 늘 옳은 사람이었고 연장자는 말할 권리가 있는 존재였다. 나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어떤 나이에는 말이 약이 되지만 어떤 나이에는 말이 칼이 된다는 것을. 55 이후의 말은 다르다. 그 말에는 힘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는다. 문제는 그 상처를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며느리도 사위도 처음에는 참고 견딘다. 어른이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하며 삼킨다. 그러나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 조용히 식어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따뜻해질 수 없는 거리로 변한다. 나는 많은 제자들의 가정을 지켜보았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절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은 가족이라는 말이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그때 어른들은 말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이 없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말해왔던 것은 아닐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래서 더 붙잡고 싶고 더 간섭하고 싶어진다. 아이들의 삶에, 부부의 방식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한마디씩 보태고 싶어진다.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와 행동은 다르다. 마음은 사랑일 수 있어도 말은 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는 혈연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사랑은 존중으로 유지되지 평가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말한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벽이 된다. 나는 아직 이 가족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말의 무게를 다시 배우고 있다. 예전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관계다. 관계가 깨지면 진실도 의미를 잃는다. 가족 안에서는 이기는 말보다 남는 말이 중요하다.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오래간다. 이제 55을 넘긴 우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주는 자리에 서야 한다. 앞에 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집안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소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 나이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다. 말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가족이 곁에 남아있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남겨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사람은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멈추기 어려워질까? 나는 오래 그 이유를 생각해왔다.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했고, 사회의 규칙에 맞춰야 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눌러야 했다. 그 세월이 쌓여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세상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 된다는 데 있다. 55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첫 번째는 나 때는 너희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다라는 말이다. 이 말에는 악의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견뎌온 시간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이고 공감이 아니라 부정이다. 지금의 고단함을 말하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과거의 무게다. 결국 그들은 느끼게 된다. 내 힘듦은 이 집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다친다. 두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 말은 너는 아직 이 집안 사람답지 않다는 뉘앙스를 가진 말이다.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생각이 짧다. 배려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표현 속에는 같은 뜻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은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를 밀어내는 말이다. 며느리와 사위는 노력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선은 결국 마음의 거리로 굳어진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말은 화가 났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이다. 그렇게 힘들면 나가라. 그럴 거면 각자 살자라는 말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이 말은 선택권을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관계 안에서는 기록처럼 남는다. 한번 허락된 이별의 말은 언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키운다. 나는 많은 가정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었다. 어른은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말했고 젊은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은 존중이 아니라 포기였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의견을 묻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단절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줄고 발걸음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이유를 만들어 오지 않게 된다. 어른들은 그제야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서운함은 종종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세대 탓, 성격 탓, 시대 탓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진실은 조용하다. 우리가 던진 말이 그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다. 대신 붙잡아야 할 것은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다. 가족은 논리로 유지되지 않는다. 가족은 말의 온도로 유지된다. 따뜻한 말은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깊이 박힌다. 55 이후의 말은 특히 그렇다.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이어줄 수도 있고 조용히 갈라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이 시기의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려여야 한다. 설명이 아니라 이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말을 남기고 가족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왜 나이가 들수록 집이 넓어지는 것 같을까? 방은 그대로인데
마음속 공간은 점점 비어간다. 자식은 있는데 혼자인 느낌, 가족은 곁에 있는데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느낌, 많은 어른들이 이 감정을 겪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밖에서 찾는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냉정해져서 그렇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며 다른 답을 보았다. 그 고요한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에서부터 시작된다. 며느리나 사위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잘하고 싶어서 더 조심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애쓴다. 작은 말에도 웃으며 넘기고, 서운해도 혼자 삼킨다. 어른의 한마디는 그들에게 시험지와 같다. 이 집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처음에는 참고 넘기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친다. 지친 마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 순간부터 관계는 겉돌기 시작한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그러나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만든다. 그 거리는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는, 오히려 침묵으로 시작된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얇아지고 방문 횟수가 줄어든다. 어른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덜 마주치면 덜 아프다는 계산이다. 나는 한 제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며느리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늘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더 잘하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돌아오는 말은 같았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다. 집안일도 대화도 마음도 모두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머니는 나중에서야 말했다. 나는 그저 잘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잘되라는 말이 함께 살 수 없다는 신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래서 더 아프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웃음이 없고 식탁에 둘러앉아도 마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럴 때 어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느낀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빠진 것이 있다.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은 존중의 대상이다. 그러나 존중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게 쌓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다.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관계는 위아래로 갈라진다. 위에 있는 사람은 외롭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숨이 막힌다. 결국 둘 다 불행해진다. 나는 종종 말한다. 가족 안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라고. 분노는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지만 체념은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신호다. 며느리나 사위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리다. 그리고 그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가족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에서 드러난다. 전화가 줄었는지, 웃음이 얕아졌는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는지 그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는 말의 기억이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잃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한다. 특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말을 줄이는 공부라고 생각한다. 옳은 말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을 고르는 공부다.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이유를 모른 채 외로움을 견디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외로움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은 언제나 방향을 함께 요구한다. 55을 넘긴 이후의 삶은 더 잘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더 잘 비워내는 삶이어야 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는 무엇을 더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 방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음 세대의 삶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자식들의 가정은 우리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삶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의도로도 끊임없이 선을 넘게 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한다. 그러나 55 이후의 말은 방향이 달라야 한다.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묻는 말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했니가 아니라 힘들었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틀렸다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비로소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낀다. 나는 종종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권한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어보라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감정이 앞선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가정을 지켜준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는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그렇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보호다. 관계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이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보다 인정이다. 네가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는 수십 개의 충고보다 힘이 세다.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충고는 사람을 굳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부족해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어른의 역할은 그 노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보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사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많은 어른들이 사과를 어려워한다. 사과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5 이후의 권위는 다르다. 그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래를 품는 힘이다. 내가 그때 말을 너무 세게 했구나라는 한마디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다. 혹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 감정은 사실을 왜곡한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그것이 정말 무례인지 아니면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늦은 이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른의 여유다. 55 이후의 삶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릴 필요도 없다. 이 시기의 목표는 단 하나다.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명절에 얼굴을 볼 수 있고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나이에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 해야 한다고. 돈도 자존심도 말의 승리도 모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들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머물 수 있게 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55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 조언처럼 건네고 싶다. 55을 넘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젊은 시절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끊임없이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무엇이 나를 이기게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말도 마찬가지다. 말로 이기는 순간 관계는 진다. 순간의 통쾌함은 남지만 그 뒤에는 긴 침묵이 따라온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 침묵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조용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물러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 며느리나 사위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체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체념은 분노보다 훨씬 깊고 되돌리기 어렵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관계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이다. 아침에 안부를 묻는 목소리, 명절에 건네는 인사, 별일 없어도 찾아오는 발걸음, 이런 것들은 모두 관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말과 태도의 결과다. 따뜻한 말은 다리를 놓고 차가운 말은 벽을 세운다. 우리는 그 다리 위에 설 것인지 벽 뒤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나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느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멀어지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많은 후회를 막아준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말의 수보다 말의 방향을 바꿀 때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신호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관계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어제의 말이 아팠다면 오늘의 말로 덮을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나는 이 나이에 와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는 소망이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끄럽더라도 웃음이 있는 공간에 머물고 싶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다만 말 한마디를 고르고 한 발 물러서고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풍경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어른의 품격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모두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아끼는 사람, 자신이 옳을 때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족을 지킨다. 55 이후의 삶은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품어주는 삶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건넨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바꾸고 그 말이 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말로 다시 이어지기도 한다. 부디 남은 날들에는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말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